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상부 결정 사항이니 이에 제기는 의미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손끝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또 한 번 버림받은 삶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진성그룹 청무팀의 계약직. 회사 내 회식이 끝나면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하고 회의실 불도 마지막으로 끄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바로 전날 밤 모두가 외면했던 눈보라 속 쓰러진 노인에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자신이 보호자가 되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사람도 그녀였다.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노인에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진성그룹의 회장 장석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해고 통보를 받은 바로 이 순간 그 노인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러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과연 이 순간이 진짜 끝일까? 이 작은 행동이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의 대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서연. 1997년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갓난아기 시절 버려진 채로 눈 덮인 골목에서 발견되었고 서연이라는 이름은 당시 고아원 원장이 지어준 것이었다. 그녀의 유년기는 외로움 그 자체였다. 생일 파티도 가족 사진도 없었다. 함께 자란 아이들이 하나둘 입양되어 떠날 때마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한 아이.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이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보호 종료 아동으로 사회에 나왔다.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방 한 칸을 빌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청소일을 전전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꿈이 없었다. 단지 매달 월세를 내고 내일의 밥값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그리고 2년 전 진성그룹의 계약직 채용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지원했고 면접장에서 묵묵히 질문에 답한 끝에 채용되었다. 청무팀 문서 정리, 회의실 예약, 복사, 분류, 전산 등록. 누구도 원하지 않는 허들의 실이 대부분이었지만 서연은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사무실 한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회식 자리에서는 끝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맡았다. 서연 씨, 또 남아서 정리하는 거야. 고마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작은 목소리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녀의 이름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회사 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늘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업무 성과를 발표할 때는 자료조사에 기여한 직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애초에 자신 같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연은 진성그룹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 운명을 바꿀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상무, 부장, 팀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참석했고 서연도 초대를 받았다. 물론 참석은 의무에 가까웠다. 강남의 한 고깃집. 모두가 웃고 떠들며 잔을 기울였고 부장님은 새해에는 성과급 많이 챙겨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건배의 잔도 돌지 않았다. 민준 대리는 술잔을 들고 옆에 앉은 지영 대리와 농담을 주고받다가 서연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서연 씨는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착하게 있는 거 요즘 보기 힘든 스타일이죠. 지영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띄어. 회사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소리 죽여 웃었다.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일해온 것뿐인데 왜 그들은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가. 회식이 끝난 뒤 서연은 자연스럽게 뒷정리를 맡았다. 술병을 정리하고 계산이 끝난 자리를 깔끔히 비운 뒤 식당 문을 나설 때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무정했다. 도로에는 진눈깨비가 얼어붙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팀장이 말했다.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요. 택시 잡기 힘들겠다. 직원들은 각자 방향으로 흩어졌고 서연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 쓰러진 노인이 있었다. 낡은 외투 하나 걸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모습. 서연은 멈춰섰다. 그 순간 앞서 걷던 민준과 지영도 멈추었지만 곧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또 노숙자겠지. 저런 사람 많아. 맞아. 술 취했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 도와봤자 내일 또 저럴걸.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할아버지, 쓰러지셨어요. 민주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냥 가자. 냄새나고 귀찮게 해 괜히 얽히지 말자고. 그 순간 서연의 가슴 한켠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솟구쳤다. 어릴 적 자신도 그렇게 외면당했었다. 도움이 간절했던 순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 기억. 눈앞의 노인은 지금의 자신일 수 있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먼저 가세요. 저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눈보라를 뚫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몸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 약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택시를 발견했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노인의 행색을 보고 망설였다. 그때 서연은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제발 병원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문을 열었고 서연은 노인을 부축해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도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인에게서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보호자세요? 인적사항이랑 주소, 보험 정보 필요합니다. 서연은 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우연히 봤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보호자 없으면 접수도 어렵고 진료비는 선결제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지갑을 열었지만 남은 돈은 단 3만 원뿐이었다. 월급날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았고 이 돈마저 쓰면 내일 점심도 사 먹지 못한다.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간절함. 그건 말이 아니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제가 보호자 되겠습니다. 우선 진찰부터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고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를 시작했다.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연은 고아원 시절 친구에게 전화했다. 미나야,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친구는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돈을 송금했다. 그렇게 노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앉아있던 서연에게 미나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냥 119 부르면 되잖아. 서연은 조용히 답장했다. 나도 그런 시선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야. 외면당하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날 밤 서연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다. 의료기기의 알람, 간호사의 발걸음, 그리고 노인의 숨소리만이 그녀 곁을 지켰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있었던가? 서연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고아였던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조차 사치였다. 애초에 지켜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그녀가 지금 낯선 노인을 위해 밤을 새고 있었다. 이건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서연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서연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짐 정리하고 보안카드 반납하세요.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졌다. 알겠습니다.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입술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지만 그녀는 익숙했다. 늘 그랬으니까. 고아원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없이 사라져야 했던 시간들. 서연은 묵묵히 책상을 정리했다. 작은 컵, 낡은 수첩, 손바닥만 한 가습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꾸며놓은 공간의 마지막 온기를 지웠다. 회사를 나서던 날, 서울엔 다시 눈이 내렸다. 한 손엔 박스, 한 손엔 외투.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무쳤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접수대에서 들은 소식은 뜻밖이었다. 그분은 며칠 전에 퇴원하셨어요. 어떤 분이 모시러 오셨는데 자세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빈자리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평생 찾지 못할 무언가를 잠깐 만지고 놓쳐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아원을 방문한 날이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돌아서려던 찰나, 고아원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차창이 천천히 열리고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진성그룹 장석진 회장님의 비서 김정우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은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진성그룹 회장. 눈보라 속에 그 노인이.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도심을 지나 고요한 고급 주택가. 높은 담벼락 너머 눈 덮인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소파 한가운데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손을 꼭 잡고 잠들었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드디어 만나는군. 이서연 양. 장석진. 진성그룹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이끌어온 거인. 그날 밤 자네가 나를 구했지. 모두가 외면했지만 자네만이 망설이지 않고 다가왔어.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장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밤에 죽었을지도 몰라.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네의 이름을 알고 회사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자네가 해고된 이유를 알고 있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임원의 아들이 자네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고 자네가 이를 거절하자 그 아버지가 직접 해고를 지시한 것이더군.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갔다. 그 임원은 이미 징계했고 진성그룹에서 내보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장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나의 딸이 되어주겠나? 그 말에 세상이 멈춘 듯했다.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속에서 작게 터져나왔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장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네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네. 그날 이후 이서연은 장서현으로 개명했다. 그리고 진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되었다. 그날 진성그룹 대강당에는 임직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단상이 장석진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다. 여러분,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진성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 내 딸 장서연을 소개합니다. 그 말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장 회장의 눈빛엔 확신이, 그의 손을 꼭 잡은 서연의 눈엔 기적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며칠 후 장서연은 사회공헌 이사로 공식 임명되었다. 첫 행보는 단호했다.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아원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주거, 교육, 직업훈련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그 길을 다시 걷는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자 했다. 언론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노숙자 코스프레한 회장을 구한 여성, 사실은 빅픽처? 사회공헌이사 장서연, 상속녀 되기 위한 각본?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장 회장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삶을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실수와 후회를, 그녀는 미래의 계획과 소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장 회장은 서랍을 열며 말했다. 세 번째 칸을 열어보게. 그곳엔 한 통의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고운 필체로 적힌 고인이 된 그의 아내의 마지막 유서였다. 언젠가는 당신도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운명처럼 그 편지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진짜 가족,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그리고 그날 이후 진성그룹의 모든 홍보물에는 다음 문장이 새겨졌다. 누군가의 외면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짜 가족입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 진성재단은 전국에 희망의 집을 설립했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장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 속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이름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